안녕하세요. 죽죽클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이미 추세 하락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주봉상. 코스닥은 조금 남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추세가 꺾였어요. 꺾였어. 이거를 많은 이제 증권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코스닥은 일단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일단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탈출 기회는 아직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못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터신 분들은 진짜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고, 지금 마지막 탈출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런가? 어쨌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추세가 꺾였다는 건 올라가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하락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세 하락장은 아니고 한 약간 중세 하락장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시기는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하락이 계속 지속되거나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는 거를 시나리오를 좀 겪다가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 다시 좀 올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 주봉상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세요. 큰 지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세가 꺾이면 그 다음부터 뭔가 되게 힘들어요. 그 중에 이 주봉상, 이거는 이제 종목에는 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왜냐면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뭘 사도 다 올라요. 그럼 거꾸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뭘 사도 다 내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다 내려요. 삼성전자가 69,000원이 된 거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결국은 관망을 하게 되고, 관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를 안 해,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매수가 안 일어나고 매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정 테마가 아닌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연말까지는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계속 지켜만 봐야 되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말까지 먹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재료를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황 시간이니까 시황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이제 주봉상 꺾였어요. 여기 보시면 꺾였죠? 이미 꺾였잖아.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대를 갖다 대면 밑으로 휘어졌잖아요. 나머지는 여기는 휘어진 적이 없죠. 다 휘어진 적이 없는데 휘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21선이 꺾였다는 얘기고, 그걸 반증하는 예로 지금 여기를 주봉상 보면 21선 위에서 다 놀고 있는데, 21선을 한 번, 두 번 크게 훼손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61선 기준으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거 저를 사람들이 차트쟁이라고 하고, 이거 차트만 보고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래가 아니고요. 대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눈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전자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시율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눈치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입시를 하려면 거기에 지원서를 쓰기 위해서 대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달났다고 하면 거기다 엄청 가서 넣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직 인증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면요, 결국은 그때 뭐냐면
데이터가 다 있다 그러면 눈치 게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코스닥,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 옛날엔 눈치 게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데이터에 말하는 이 모습은 더 이상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어렵겠다. 일봉상도 아니고 심지어 주봉상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상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큰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거대 흐름을 거부하면 안 돼. 거꾸로 시장이 상승하겠다고 하는 거대 흐름을 또 꺾으면 안 돼. 예, 가장 큰 흐름은 월봉이죠. 가장 큰 흐름은 월봉이에요. 가장 큰 흐름은 월봉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수상 월봉이 꺾이는 이 지점 보세요. 엄청난 대세상승이 나오죠. 맞잖아요. 아니, 월봉상 이거 움직이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월봉이 밑에서 꺾어서 올라오는 이 지점 엄청난 대세상승이 나오죠. 거꾸로 지금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 보세요. 월봉상 엄청난 하락이 나오죠. 다시 올라가는데 사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월봉상 꺾일 때 엄청 하락이 나오죠. 근데 지금 보세요. 고점 대비 월봉상 꺾일 때는 한참 있다가 꺾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월봉상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봉상을 보는 게 아니라 꺾일 때는 주봉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세요. 월봉상 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꺾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월봉상은 이 실질적으로 꺾이는 이 지점을 아는 게 한참 하락하고 난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꺾이고 나서는 더 하락하는 거야. 완전 바닥 찍죠. 요 코로나 없다 하더라도 바닥 찍죠.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런데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주봉상으로 이 꺾이는 이 지점이 첫 번째 신호야.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하락하진 않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되면 현금화 해야 돼. 여기 보면 이 지점이거든. 이 지점. 물론 이렇게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처럼. 근데 이거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고 600까지 700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중 무역전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건데 어쨌든 간 어느 정도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 추세가 이제 일부 물량 소화하는 시기를 가질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제가 지점을 88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80 요즘이죠. 880 요즘 850쯤 되겠네요. 850쯤에 여기까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850쯤까지 가면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면서 주봉은 이미 꺾였고 월봉을 꺾인다는 흐름이 보여지기 전에 주봉이 회복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내년 한 초반쯤 생각해요. 흐름상.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의 흐름이 요 흐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만큼 내려온다는 건 요만큼 흐름을 반납을 해줘야 되거든. 똑같은 흐름에서. 그러면 전월 기준으로 언제냐면 여기가 작년에 이제 요쯤이니까 그죠? 11월 그냥 11월이라고 할게요. 11월이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 1년 정도죠. 근데 1년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는 이제 조금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이제 8개월 정도부터는 약간 그 상승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주봉상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10, 11, 12, 13, 13이 아니지. 1, 2까지 물량을 소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봉상 좀 물량을 소화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피크아웃 하는데 지금 사실 피크아웃이죠. 보면
피크아웃이 별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승이 이렇게 꼭지점을 다 올려 세우고 있는데 처음으로 꼭지점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게 바로 피크아웃이지 뭐. 그 다음 어깨를 넘어서지 못했잖아. 어깨를 그렸잖아. 매산자를 그렸잖아요. 그죠? 예, 주봉상. 일봉상도 마찬가지. 일봉상은 진즉 그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추세를 다 지워볼게요. 별로 의미 없으니까 지금은 다 지워볼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다 지워보겠습니다. 의미 없는 거 다 지웠고요. 제가 또 그려봅니다. 자, 지금 이 지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냥 과대낙폭이라고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최대한 연결을 해봐야 돼요. 물론 다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략 그려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좀 위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치든 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렇게쯤 되겠죠. 뭐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다시 이제 천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을 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번처럼 이렇게 회복은 나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100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제 생각엔 여기 그냥 후드로 패기 위해서 그냥 좀 산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그래서 천을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말까지는 천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패대기 한번 간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요때 다시 천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현금을 다시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저점을 몇 번 다지고 있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좋은 주식들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단기적으로 하락이 오면 그때 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50% 현금화해서 10% 정도는 허용해 드렸으니까 10% 갖고 단기 좀 짤짤이 이런 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하는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트였고요. 두 번째는 인베스팅닷컴 앱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1200원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이긴 한데 결국은 1200원에서 하락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와야 돼.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근데 이 추세 하방을 깨지 않고 있어요. 깨고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높아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지금 너무 과매수, 그러니까 약간 요건 과상승 구간이죠.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이 올 타이밍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1200원 가까이면 굉장히 외국인이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요 정도. 1700원도 1170원도 부담스러워요. 1150원 정도 돼야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환율이 일단 안정이 돼야죠. 지금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죠.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달러의 자산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더라도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달러가 많이, 아무래도 모든 건 수요 공급이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세계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위기설이랑 떠나서 뭐 그런 게 모든 지표가 있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좋아져야 돼. 그리고 뭐 빅스 이런 거는 사실 보면 채권도 마찬가지 맞아요. 10년물 국채도 뭐 그냥 안정되고 있죠. 조금씩. 너무 과하게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있어요. 계속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의 빅스도 보면, 제가 근데 요즘에 빅스는 안정적이라, 요즘 빅스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서 그렇게 사실 이런 빅스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빅스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코스닥이 엄청나게 전세계 하락률 1위죠. 전세계 하락률 1위를 찍을 필요가 있나? 라는 거죠. 예. 그럴 필요 없다. 픽스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오히려 하방을 잘 다져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험 요소가 계속 있다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큰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매동을 봅시다. 매매 동향을 보면 나무앱에서 전체 메뉴에서 투자 정보, 매매 동향, 투자사별,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 1개월 좀 볼까요? 1개월 보고 테이블형 볼게요. 자, 첫 번째 저기 보면 개인은 사실 안 볼게요. 지수가 하락할 때 팔았죠. 이건 개인이 잘못한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계는 이제 밑바닥에서 사서 지금 사서 계속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외국인하고 같이 사고 있는데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기관계에서 바닥이 되니까 좀 주워먹기로 할 것 같고 물량은 다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기관은 지금 무리해서 투자할 건 아니에요. 이건 단타 물량입니다. 단타 물량일 가능성이 있고 장기 투자 물량이라면 제 생각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내년 물량을 모으는 기준으로 지수가 조금 바닥일 때 더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몇 번의 단타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이고 11월 되면 또 이제 물량이 또 던져지겠죠. 공포의 하반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화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 근처에 오시면 좀 손실이 있더라도 현금화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바닥을 칠 때 좋은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 칠 거니까 인버스를 산다. 사실 그런 거보다는 분할로 몇 개의 주식들을 이제 매집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우리는 뭐 이런 거를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